다시 돌아온 알쓸 축잡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 팀명의 유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런던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런던에 참 많은 구장들이 있습니다. 런던에만 무려 그 14개의 구장이 큰 구장만, 네. 작은 구장 더 있어요. 예, 더 있는데 어쨌건 간에 큰 구장, 나름 큰 규모의 구장만 14개가 있고 런던에만 프리미어리그 팀이 7팀이 있습니다. 토트넘, 아스날, 웨스트햄, 첼시, 브렌트포드, 풀럼, 크리스탈 팰리스. 정말 많죠, 런던. 그렇죠. 이 메가시티다 보니까 네.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나라의 수도다 보니까 좀 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팀부터 알아보시죠. 예, 뭐 아스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로 시작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아스날부터 하는 건데요. 네. 아스날의 공식 명칭은 디 아스날 풋볼 클럽 리미티드입니다. 예, 근데 이게 아스널이 대부분의 이제 축구팀들을 보면은 지역명 그리고 FC 네.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아스날은 디 아스널 이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정관사가 붙는다? 이 뭔가를 대표하는 그런 느낌인데. 지역명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역명에 정관사를 안 붙이잖아요. 그렇죠. 예, 더 첼시, 뭐 더 풀럼 이러지 않잖아요. 예. 이게 다른 영어 의미가 있다라는 소리인 건데요. 바로 이제 아스날의 영어 의미는 무기고, 무기 이런 의미입니다. 네. 아스날 자체가 이제 런던 남동부 그리니치 왕립 자치구 내에 있는 우리치라는 마을에 위치한 그 왕립 무기고 노동자들을 위해 만든 구단이에요. 남동부에 있었어요. 네. 그것도 아무래도 왕립 자치구내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초기 아스날 이름 중에서는 로얄 아스날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울위치라고 안 하고 아스날로 했을까요? 무기고 이제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그냥. 예, 그래서 그대로 가져간 거죠. 우리치란 지역 자체가 그렇게 뭐 알려지지도 않은 거고 하지만 뒤에 우리치 아스날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지역성을 조금 대변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럼 이제 뒤에 얘기인 거고 무기 만드는 그 공장에서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아스날의 애칭은 더 거너스, 아스날의 마스코트는 구너사우루스. 우리 공룡이죠? 네. 예, 초록색 공룡.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예. 좀 귀엽게 생기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스날이 원래 우리치에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워낙 작은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좀 재정난에 많이 시달렸어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1913년에 이런 그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더 많은 관중 유치가 가능한 북런던 이슬링턴에 위치한 하이버리로 구장을 이전하게 됩니다. 아, 원래는 북런던이 아니었나 보네요? 그냥 남동부라고 했잖아요. 예, 그 템즈강을 넘어서 위로 쭉쭉쭉쭉 올라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런던에는 원래 토트넘이 있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북런던 더비가 발발하게 됐다. 영역권의 침범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원래 북런던의 주인은 토트넘이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아스날이 거기를 침범하게 된 거죠. 근데 뭐 북런던 더비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이제 뭐 더비 관련된 거 얘기할 때 하도록 하고요. 예, 이제 뭐 토트넘 핫스퍼 같은 경우는 토트넘은 딱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런던에 이제 토트넘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슬링턴보다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핫스퍼는 그럼 무슨 의미냐?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예. 어쨌든 토트넘 핫스퍼를 좋아하지만 이 핫스퍼에 대해서 찾아볼 생각은 안 했거든요. 예. 핫스퍼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를 보면은 이제 무모한 사람, 성급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그가 붙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100년 전쟁에 참가한 해리 호스퍼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그러니까 무모한 해리라고 불렸던 헨리 퍼시경으로부터 따온 겁니다. 네. 무모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그 용감한, 무모한, 뭐 성급한 이런 의미가 가지게 된 거는 스퍼가 그 네. 박차잖아요, 박차. 예, 그러니까 그 카우보이들이 여기 이제 다는 거. 박차래가 날 때 그 박차. 예, 그 박차를 저렇게 요게 이제 박차인 거거든요. 네. 예, 요거를 이제 뜨겁게 달아오를 때까지 빨리 달리라고 말을 계속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핫스퍼가 무모한 사람, 성급한 사람 뭐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네. 헨리 퍼시경 같은 경우는 헨리 4세를 상대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가 슈루스버리 전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5세 이야기에 나오는 주된 내용인 거거든요. 네. 토트넘의 애칭이 스퍼스가 된 것도 저 이제 핫스퍼에서 따온 거기도 하고요.
근데 그 헨리 퍼시 경이 원래는 노썸버랜드 백작이었어요. 노썸버랜드가 이제 그 스코틀랜드 쪽에 위치한 저 북쪽에 있는 그 주인 거거든요. 네. 예, 거기 이제 백작이었는데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퍼시 가문이 런던 쪽에 이제 그 노썸버랜드 파크 쪽의 영지를 조금 부여를 받았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노썸버랜드가 이제 그 토트넘 지역에, 그러니까 네. 런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토트넘 선수들이 원래 거기서 축구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노썸버랜드 백작에 그걸 이어받은 하스퍼다. 그래서 하스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To There Is To Do 이게 도대체 왜 붙었는지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네. 제가 그 차키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좀 붙어 있거든요. 네. 이게 용감한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헨리 퍼시 경한테서 따온 겁니다. 토트넘의 엠블럼이 닭이 된 이유는 네. 이 역시 헨리 퍼시 경한테서 따온 건데요. 예, 거의 모든 게 헨리 퍼시로부터 온 거예요. 헨리 퍼시가 싸움닭을 직접 키웠고 투게도 했다라고 해요. 예, 근데 헨리 퍼시의 싸움닭에는 박차가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저 뒤에 뾰족한 거? 예. 저게 박차였군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 엠블럼에 등장하는 이 스탁이 이렇게 박차를 달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에 이제 그 스탁 동상도 있잖아요. 이게 그 1909년 과거 이제 토트넘에서 선수도 뛰었던 윌리엄 제임스 스콧이 스탁 동상을 서쪽 스탠드에 세우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홈구장 가면은 있죠, 동상이. 예. 아까 제가 그 토트넘의 애칭이 스퍼스라고 했잖아요. 그건 하스퍼에서 따온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애칭은 릴리 화이트입니다. 릴리 화이트는 이제 그 백합이라는 의미인 건데, 유니폼에서 따온 거예요. 백합같이 흰 유니폼이라는 의미인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토트넘의 마스코트가 남녀 쌍이 있는데, 예, 스탁은 척키, 암탉은 이제 릴리 화이트에서 따온 릴리. 마음이 아프네요. 예. 마스코트들도 커플이 있는데, 예. 제 짝은 어디에? 예. 그리고 이번에는 첼시와 풀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첼시와 풀럼은 런던의 약간 조금 서부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도 좀 중심부에 있네요. 네, 동네가 붙어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첼시는 부촌이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첼시의 홈구장 스탠포드 브리지는 첼시가 아닌 풀럼에 위치하고 있어요. 첼시가 아닌 풀럼? 근데 왜 풀럼이라고는 안 붙였을까요? 그거는 이제 풀럼에는 또 풀럼이 있기 때문에, 크레이븐 코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풀럼이 먼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스탠포드 브리지가 그리고 첼시 쪽에 붙어 있긴 한 건데, 조금 더 자세한 스토리를 알아보자면요. 먼저 그 풀럼 같은 경우는 이제 풀럼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스 교회 신도들이 1879년에 축구 및 크리켓 구단을 창단했습니다. 대부분 축구 구단들은 크리켓부터 시작을 해요. 네네. 그러다가 겨울에 추우니까 크리켓 못하니까 축구를 한 거거든요. 어쨌건 간에 그러다가 런던 내에 위치한 또 다른 구단인 세인트 앤드류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혼동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풀럼 세인트 앤드루스로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1889년 1월에 구단명을 더 간소화하기 위해 풀럼 FC로 변경을 했고요. 네. 1896년부터는 크레이븐 코티지 구장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크레이븐 코티지의 이제 오두막인 건데, 크레이븐 코티지가 이제 오두막이라는 의미다 보니까, 이런 크레이븐 코티지가 현재 있는 가운데 풀럼에 위치한 첼시 홈구장 스탠포드 브리지 같은 경우는 원래 종합구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첼시 구단을 설립한 거스 미어스가 1896년에 스탠포드 브리지를 매입하면서 축구장으로 용도를 변경을 했고요. 1904년에 풀럼한테 임대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풀럼이 우린 크레이븐 코티지 있는데 싫은데 딱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1905년에 본인이 직접 축구 구단을 창설해서, 풀럼 있으니까 풀럼 FC 안 되잖아요. 그냥 풀럼 옆 동네 첼시로 구단 이름을 명명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첼시라는 동네에는 지금 축구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풀럼에 있는 거잖아요, 첼시가. 그렇죠, 예. 신기하네요. 양 팀의 조금 애칭을 알아보자면요. 풀럼의 애칭은 코티지입니다. 풀럼의 홈구장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따온 건데, 크레이븐 코티지가 이제 그 이름이 붙은 이유는 윌리엄 크레이븐이라는 건축가가 지은 오두막이라는 의미예요.
코티지가 오두막이거든요. 네. 주변 지역 자체가 숲으로 이루어진 사냥터였다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이제 플럼의 애칭이 오두막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코티저가 된 거고요. 네네. 그리고 마스코트는 오소리 빌리인 건데, 오소리. 예, 근데 아무래도 숲이다 보니까 오소리가 많고 하다 네네. 보니까, 예. 여기는 특이하게 등번호가 79번입니다. 왜 79번을 줬을까요? 1879년 창단. 아, 창단 연도를 네. 이제 등번호로 좀 상징성 있게. 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첼시의 애칭은 더 블루스. 예, 아무래도 이제 파란 유니폼에서 따온 네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엠블럼 보면은 저기 이제 사자가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은 여기가 원래 첼시가 첼시 보로 지역이었거든요. 네. 자치구 문장이었어요. 문장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그 문장에서 그가 따온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스코트는 스탠포드 라이언입니다. 역시나 스탠포드 브릿지에 사자니까. 예, 사자를 따온 거죠. 잉글랜드 사자죠. 예. 이 다음 팀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저는 이 크리스탈 팰리스 지역명도 아니고 그냥 건축물의 이름이잖아요. 네. 이게 왜 팀명이 됐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만국박람회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영국이 이제 1851년에 세계 첫 만국박람회인 런던 엑스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런던 중부에 위치한 하이드 파크에 유리랑 이제 철골로만 만들어진 수정궁 구조물을 설치했어요. 예,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설치를 했는데 이후에 이걸 해체를 했습니다. 예, 해체를 하니까 공터가 남죠. 공터가 남으니까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1895년에 해당 자리에 크리스탈 팰리스 국립 스포츠센터를 만들어서 네. FA컵 결승전을 단행을 합니다. 결승전만. 예. 네. 근데 이제 결승전만 하다 보면은 이게 나만 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지었던 크리스탈 팰리스 컴퍼니 직원들이 이제 FA컵 결승전에 구장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1905년에 팀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크리스탈 팰리스 구단명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엠블럼을 보면은 이 수정궁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대로 있는 거죠. 독수리밖에 안 보였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또 보이긴 하네요. 예, 그리고 이 팀이 과거 엠블럼에는 더 글래지어스가 있었거든요. 이 더 글래지어스는 유리 끼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고요. 이게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 애칭을 써왔습니다. 수정궁에 유리 끼우는 사람. 예.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하이드파크 중부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남부로 팀을 옮깁니다. 셰러스트 지역으로 해가지고 현재 홍구장은 이제 셰러스트 파크인 거죠. 1924년부터 이제 여기를 쓰고 있는 건데요. 크리스탈 팰리스 하면 우리가 독수리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도 독수리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원래 독수리 처음부터 썼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1973년부터 엠블럼에 이제 독수리가 등장을 한 건데 그 이유는 당대 최강팀 중 하나였던 벤피카의 영향을 받아서 독수리 로고를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예, 이때부터 애칭도 글래지어스로부터 이제 이글스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과거 마스코트 이렇게 인형탈 쓴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름은 피트였어요. 피트. 예, 그리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카일라라는 흰머리 독수리를 실물을 마스코트로 썼습니다. 이거는 독수리 쓰는 팀들이 많이 그래요. 라치오도 그렇고 프랑크푸르트도 그렇고 벤피카도 그렇고 다들 실물 독수리 이렇게 띄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카일라가 2020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고 현재는 미국에서 공수한 독수리 피닉스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실물 독수리 날리고. 네. 신기하네요. 저는 이 팀이 제일 궁금했어요. 왜 로고에 꿀벌이 박혀 있는지. 예. 굉장히 약해 보이긴 하잖아요. 꿀벌 박혀 있으면.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사실 여기가 런던으로 취급받지 않아요, 많이. 런던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서런던에 위치한 교외 도시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런던 하운슬로 자치구인 건데, 그래서 이제 브렌트포드를 과거 하운슬로의 버스 정류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네. 약간 비아냥 섞인 애칭으로 불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동네다, 뭐 이런 느낌인가 보네요. 예, 근데 1889년에 이제 브렌트포드 하운슬로우 쪽에 이제 세인트 폴스라는 이름의 레크레이션 구장을 개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표결해서 우리 어떤 스포츠 할까 했는데 8대5로 럭비가 아닌 축구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브렌트포드 팀이 창단이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기서 럭비가 이겼으면
브랜트포드는 없었겠네요. 그렇죠. 예, 아. 브랜트포드는 없었을 겁니다. 예. 브랜트포드에는 이제 버로 로드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거든요. 현재는 이제 그 웨스트 런던 인스티튜트인 건데 여기 이제 버로 로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그래서 하운슬로우라고 돼 있잖아요. 버로 하운슬로우. 그렇네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대학생들이 당연히 지역에 브랜트포드가 있으니까 브랜트포드를 응원을 했는데 1890년 당시에 브랜트포드 공격수인 조셉 게틴스를 이제 응원하기 위해서 대학교의 응원 구호인 벅스 더 비즈 이게 이제 기운내 비들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버로 로드 칼리지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그걸 줄여서 비들이라고 그렇게 한 건데 이거 언론에서 잘못 듣고서는 적어서 벌이라는 애칭이 생겼다라고 해요. 비가 벌어온지 모르고 꿀벌이다. 저는 중의적인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막 영국의 여러 이제 사료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걸 한 거다 보니까 이건 말 그대로 썰인 거거든요. 이런 그렇죠. 얘기들은 제가 봤을 때 본인들의 응원 구호도 벅스 더 비즈가 이제 버로우 로드 칼리지 이런 약자일지 몰라도 브랜트포드도 비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브랜트포드였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외쳤을 텐데 어쨌건 간에 그거를 잘못 들어서 벌이라고 적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벌을 상징으로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그 전까지는 벌은 거의 상관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마스코트도 예. 남자 벌인 버즈와 여자 벌인 버지트. 이게 버즈가 앵앵거린다는 그렇죠. 예, 의미니까. 버즈 예. 이런 느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입니다. 예, 뭐 웨스트햄은 이제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단 웨스트햄이라는 도시 자체의 이름 명의 의미가 햄 같은 경우는 네. 고대 영어인 함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이게 그 강이나 습지 사이에 건조한 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웨스트햄은 서쪽의 건조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템즈강과 붙어 있습니다. 예. 템즈강 딱 북쪽에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템즈강이 있다 보니까 제철소가 선박 제철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에는 1895년에 템즈 제철소 선박 건축 회사 노동자들이 이 구단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름도 템즈 아이언 워커스 그래서 이름도 템즈 아이언 워크스 FC 그러니까 템즈 제철소 FC였어요. 포항제철인 거죠. 예. 광양제철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1900년에 자금 조달 문제로 해체되면서 그 웨스트햄 지역을 반영해가지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 이름을 바꾸면서 재출범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라색과 파란색 이 유니폼과 저 상징을 쓰게 된 게 에스턴 빌라 선수들이 여기 와가지고 있었을 때 뭐 내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썰인데 네. 자기네들끼리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기를 했는데 이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판돈도 가져가고 그러면서 유니폼도 가져가면서 그 유니폼을 입으면서 그렇게 됐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런 게임 같은 거 내기할 때도 이렇게 친구들한테 너 이 닉네임 해 아니면 그 닉네임 나 줘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그거 유니폼을 뺏은 거죠. 이 웨스트햄은 유니폼을 에스턴 빌라 거를 뺏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초창기 때 굉장히 잘 나가던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막 구단들 유래 얘기할 때 에스턴 빌라에서 영향받은 것들도 제법 많아요. 네, 근데 뭐 여기 어쨌건 간에 그 제철소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구단 애칭이 아이언스가 이제 뭐 철강 이런 의미인 거고요. 또 이제 또 다른 애칭이 해머스. 이거 가장 많이 쓰죠, 해머스를. 그렇죠. 얘가 망치로 두들기다 보니까 예,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마스코트는 해머헤드입니다. 굉장히 단순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웨스트햄의 더비 라이벌 미럴이 있죠. 템즈강을 사이에 두고 웨스트햄과 서로 노려보고 있는 형태로 있는 건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 미럴 지역의 JT 모튼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던 양철공들이 1895년에 구단을 설립을 했다라고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구단 첫 명칭은 미럴 로버스였는데 이제 미럴 애슬레틱을 거쳐서 미럴 FC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참 역사가 기구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예, 근데 어쨌건 여기에 뭐 마찬가지로 제철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노동자들이 다 합쳐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웨스트햄과 치열한 더비 라이벌이 됐던 이유는 또 이제 제철소끼리 파업하다가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엠블럼은 사자가 있잖아요. 네. 예, 이 사자는 잉글랜드 상징인 사자에서 가져온 겁니다. 뭐 사자가 잉글랜드? 네. 삼사자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당연히 애칭은 사자들이고요. 마스코트 이름은 잠파입니다. 잠파. 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일단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름에 뭐 딱히 뜻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네. 네. 다음 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팀이죠. 그래도 뭐 윤석영 선수나 박지성 선수나 있었던 퀸즈파크 레인저스 알아보겠습니다. 예, 퀸스파크 레인저스는 뭐 이제 퀸스파크는 공원이거든요. 네. 그 공원에 인접한 지역인 셰퍼드 부시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근데 원래 그 세인트 주드 학교와 크라이스트 처치 레인저스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합병을 해가지고 클럽이 결성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당시 선수들 대부분이 퀸스파크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퀸스파크 레인저스로 이름을 정했다라고 해요. 네. 레인저스는 크라이스트 처치 레인저스에서 따온 거죠. 예, 거기다가 뭐 아무래도 산림보호원 이런 그런 것들에도 레인저스가 붙다 보니까 좀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보통 병합하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유나이티드를 붙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레인저스를 따왔네요. 네. 예. 그래서 뭐 퀸스파크 레인저스의 애칭은 일단 레인저스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알스가 있고 이건 이제 퀸스파크 레인저스에서 따온 거라고 할 수 있고요. 흡수가 있는데 흡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골대를 얘기를 하잖아요. 농구 골대. 예. 예,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퀸스파크 레인저스 유니폼 보면은 가로 줄무늬로 이렇게 삥 둘렀잖아요. 네네네. 링 모양을 연상시킨다라고 해가지고 흡수로 불립니다. 예. 훌라후프 할 때 그 훅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스코트가 고양이와 호랑이가 있거든요. 예,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어쨌건 간에 유래에서 조금 따왔어요. 이름을 주드 세인트 주드 인스티튜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호랑이는 스파크. 예. 사진상으로는 조금 더 고양이가 활발해 보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팀 찰튼 애슬레틱 알아보겠습니다. 예, 찰튼 같은 경우는 뭐 애슬레틱은 제가 그때 간단하게 소개를 하긴 했죠. 예, 그거 1905년에 찰튼 이스트 스트리트에서 14, 15세 소년들이 이제 팀을 결성을 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원래 여기가 우리치랑 접경 지역이에요. 바로 옆에 우리치죠, 찰튼. 원래 아스날이 있던 곳. 예. 근데 우리치가 이제 떠났잖아요. 그렇죠. 예. 하이버리로 떠나면서 연고 이전을 야무지게 했죠. 연고 이전 하면서 이제 그 우리치에 그러면은 남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합쳐서 찰튼 애슬레틱으로 이름을 변경을 하면서 성인팀이 된 거예요. 그 아스날이랑은 악감정은 없겠죠? 뭐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애칭 중에 과거 애칭은 에딕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딕스 같은 경우는 찰튼이 클럽 초창기 시절에 애들이고 어린애들 그 학생들이 축구팀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가난하고 그랬는데 아서 브라이언이라는 지역 그 생선 장수가 경기 후 선수들에게 해독과 칩을 제공했다라고 해요. 해독이요? 예, 해독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대구와 비슷하지만은 그보다는 작은 바닥고기. 그러니까 피시앤칩스를 준 거네요. 그렇죠. 예. 피시앤칩스를 준 건데 런던 남부 지역 방언으로 이제 해독이 에딕으로 발음이 되어서 이제 별명이 이렇게 붙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사투리인가 보네요. 예. 에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애칭으로는 레드 로빈이 있거든요. 예, 이건 붉은 풍금조인 건데 이 레드 로빈 같은 경우는 구단의 유니폼 색깔에서 따온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발리언트라는 애칭도 있는데 발리언트는 이제 용맹한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팀 구장명인 더 발리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발리가 발리언트에서 따온 게 아니라 더 발리를 해서 발리언트가 만들어진 거네요. 예, 그리고 이 발리언트에서 현재의 찰튼 엠블럼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애슬레틱이한 의미랑도 조금 맞아떨어진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에딕스로 불리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레드로빈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과거 엠블럼 보면은 에딕스도 있었고 저 너무 약해 보인다. 예. 그리고 이제 레드로빈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약하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축구팀. 지금 엠블럼이 제일 낫네요. 예. 여기 근데 그 마스코트 이름이 네. 붉은 풍금조 이게 이제 로빈경이고요. 레드 로빈에서 레드만 빼가지고 로빈경으로 부르고 이제 기사가 있거든요. 네. 이 기사는 이제 발리안트경 이렇게 경으로 둘 다 붙여서 불리는데 근데 이게 공식 구단 마스코트는 아니었어요.
구단에서 밀던 마스코트가 따로 있어요. 네. 2015년에 구단에서 공식 마스코트로 홈구장 더 발리에 위치한 플로이드 로드와 구장 옆에 있는 하비 가든스의 이름을 본따서 고양이 플로이드와 불독 하비를 구단 공식 마스코트로 밀었어요. 네. 팬들이 근데 반대를 한 거죠. 아, 우리 로빈 경도 있고 발리안트 경도 있는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마스코트 가져와? 고양이랑 블록이 웬 말이냐.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반대로 사라지면서 네. 흑역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팀인데 레이튼 오리엔트라고 읽는 게 맞겠죠? 네, 레이튼. 저는 이 팀을 사실 잘 모릅니다. 네, 예. 뭐 레이튼 오리엔트 구단인 건데, 예, 이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래 자체가 호머트 대학생들이 글린 크리켓 클럽을 결성하면서 시작을 하긴 했어요. 1881년에. 그러다 이제 1886년에 이글 크리켓 클럽으로 이름을 변경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888년에 축구로 전환을 했어요. 네. 아예 축구로 전환을 하면서, 근데 그 축구로 전환을 했을 때 이 팀이 클랩튼 앤 디스트릭트 리그에서 뛰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해당 팀의 회원 중 상당수가 오리엔트 증기 항법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을 클랩튼 오리엔트로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37년에 원래 이게 동런던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런던으로 이전을 하면서 레이튼으로 구단을 이전하면서 레이튼 오리엔트 풋볼 클럽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엠블럼이 예쁘네요. 예, 여기 엠블럼이 비룡이잖아요. 네. 예, 그 두 마리 비룡 같은 경우는 런던시의 문장에서 따온 겁니다. 이게 그 런던시의 문장인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애칭인 더 오즈 같은 경우는 오리엔트에서 따온 거고요. 아하. 예, 그리고 이제 마스코트는 당연히 두 마리 비룡. 아하. 예, 테오와 클레오입니다. 이름은. 당연히 두 마리는 뭘까요? 한 마리였었을 텐데. 아니 왜냐면은 여기 두 마리 비룡이 예. 엠블럼에 있다 보니까. 당연이라고 하시길래.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AFC 윈블던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윈블던 FC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힐스버러 참사 있잖아요. 네. 예, 그게 발생을 하면서 입석이 사라졌죠. 영국 축구계에서 전부 다 입석을 없애자, 좌석제로 바꾸자라고 했는데, 원래 그 윈블던 FC의 홈구장이었던 플라우레인이 네. 개조가 불가했더라고요.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윈블던 FC가 이때 프리미어리그에 있었는데 네. 크리스탈 팰리스 구장을 빌렸어야 했거든요. 홈구장을.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밀턴 킨스라고 런던보다 저기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 네. 그 지역 사업가이자 음악 프로듀서였던 윈켈맨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대규모 재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밀턴 키언스 지역에 이제 3만석 규모의 축구 구장을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홈구장 없는 팀들을 막 접촉을 해요. 네네. 접촉을 해서 결국 윈블던 FC를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을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2004년에 아예 구단명도 밀턴 킨스 던스로 구단명을 바꿔버리는데, 저게 MK 던스인가요? 네, 바로 MK 던스가 그 밀턴 킨스 던스의 약자예요. 네네. 그리고 저 던스가 윈블던에서 따온 거예요. 윈블던의 던스. 예, 그걸 따와서 던스가 된 거거든요. 네. 여기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 이제 윈블던 팬들, 원래 있던 팬들은 화가 나죠. 우리 구단이 우리가 바라지도 않는데 FA에서도 이걸 승인해가지고 연고 이전이 강제로 된 거니까. 네. 그것도 이게 옛날에는 연고 이전이 있을 수 있더라도 자리 잡고 나선 그런 거 그렇죠. 없잖아요. 윈블던 서포터들이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2002년에 윈블던 FC가 사라진 거니까 AFC 윈블던을 아예 만들어버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원래 그 구단 홈구장인 플라우레인을 허물고선 신축해요. 그리고 그거를 임대를 합니다. 예. 그것도 펀드를 조성해서 임대를 했어요. 진짜 그 팬들이 만든 팀이군요. 네, 그래서 2020년부터 이걸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원래 그 윈블던 FC를 물려받은 건 밀턴 킨스 던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팀은 2부 리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현재 4부 리그로 내려갔어요. 예. 반면에 AFC 윈블던 같은 경우는 9부 리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첫 창단이니까. 네. 9부 리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3부 리그로 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리그 그러네요. 1과 리그 2 위에 보면 적혀있죠. 그렇네요. 예. 오히려 이 구단 가치는 더 적은데 더 높게 있는 네. AFC 윈블던이고. 그리고 홈구장도 더 밀턴 킨스가 큰데. 그러니까요. 예. 신기하네요.
근데 그 윈블던 FC도 과거에 이 노란색의 쌍두 독수리였거든요. 네. 왜 AFC 윈블던도 쌍두 독수리예요. 이 쌍두 독수리를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윈블던시 문장인 거예요. 그리고 윈블던시 문장이 쌍두 독수리가 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카이사르라고 하죠. 네. 예,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그 한때 영국을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윈블던에 전투 캠프를 차렸다라는 전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카이사르 하면은 상징이 독수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따와서 이제 쌍두 독수리가 이제 구단의 엠블럼이 된 거고요. 애칭은 아까 얘기했던 던스인 건데요. 역시나 윈블던의 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애칭이 원블스가 있거든요. 이 원블스 되게 뭔가 싶죠? 네. 윈블스도 아니고 왜 원블스인가? 이게 유래가 있는데요. 이 유래는 이제 그 엘리자베스 베레스퍼드라는 동화 작가의 책인 더 원블스에서 따온 건데 네. 베레스퍼드의 아이들이 윈블던 커먼이라는 그 당시에 공원이 있거든요. 네. 그 공원을 원블스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그냥 애기들이 그렇게 불렀다. 네, 그냥 윈블던 커먼을 윈블스라고도 안 하고 그냥 원블스라고 그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의아하네요. 그래서 그 호칭을 바탕으로 1960년 후반에 원블스라는 책을 썼는데 네. 이 원블스는 윈블던 커먼에 사는 쓰레기를 치우는 공원 속 요정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예, 이렇게 생긴 거죠, 생긴 거는. 네. 예,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1970년대에 TV 시리즈 제작되어서 큰 인기를 얻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마스코트는 헤이든이란 이름으로 이건 이제 그 AFC 윈블던 연고지 근처인 헤이든스 역에서 따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팀은 또 이제 서튼 유나이티드라고 읽는 게 맞는 거죠? 예, 서튼 유나이티드인 건데요. 서튼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여기도 사실 런던으로 보기에는 너무 구석지에 있는 곳이긴 해요. 외곽에 있긴 하네요. 그래서 작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서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엠블럼은 서튼의 치엄의 자치구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거의 뭐 바꾼 게 없죠. 그렇네요. 보면요. 예, 거의 그대로 가져왔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유나이티드는 연합한 걸 얘기한다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원래가 1898년에 서튼 길드 로버스와 서튼 어소시에이션 FC 그러니까 서튼 AFC가 있었는데 이 두 구단이 이제 로빈훗 호텔에서 만나서 이제 합병을 한 거예요. 아하.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애칭이 더 유스거든요. 그러니까 서튼 유나이티드 이 두 개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강조해서 더 유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고요. 네. 또 다른 애칭은 과거 유니폼 색이었는데 이게 노란색과 이제 갈색 약간 이게 단호박과 초콜릿색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래서 The Amber and Chocolate 이런 애칭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근데 이건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애칭은 그냥 줄여서 더 옐로우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예, 그리고 이게 노란색과 갈색 이거 하면은 약간 조금 기린을 연상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스코트는 기린인 제니입니다. 예, 그리고 이 마스코트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겨울에 이제 목에 이렇게 스카프 춥다고 하거든요. 아까 구노사우루스도 그렇고 이 제니도 그렇고 목이 긴 동물을 좋아하는. 네, 그리고 목이 길면 뭔가 좀 달죠. 예, 뭔가 이렇게 머플러도 달 수 있고 뭔가 장식품들도 달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런던에 있는 팀들을 다 알아봤는데 정말 많은 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서울에 2팀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런던은 확실히 잉글랜드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는 런던 팀들을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런던 밖에 있는 팀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